올해 제품 중에 뭐가 재밌었더라? 역시 디아블로. 하이 가이스, 코너고입니다. 연말이 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 컨텐츠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봤다면 이거는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 싶은 제품을 골라봤습니다. 고르는 기준은 그냥 제가 써보고 좋았다 이런 제품을 고르기보다는 첫 번째로 그냥 관심이 없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제품들, 그런 제품들을 다시금 조명해서 모두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품을 골라봤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관심 없던 분들도 다시 보고 나면 각자의 용도에 맞게 제품을 잘 사용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어느 정도의 범용성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다시 한번 추려봤습니다. 자, 하나씩 같이 보시죠. 첫 번째 제품은 어렵지 않게 정했습니다. 이게 최고의 카메라다?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지금 촬영할 때 쓰고 있는 이 카메라도 오즈모 포켓3가 아니고 이걸 한 번도 메인으로 사용을 해본 적도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연말 정산하고 싶은 취지에는 가장 잘 맞는 카메라였습니다. 저는 모두가 막 저처럼 이렇게 미러리스 풀프레임 카메라에다가 화각별로 렌즈 따로 구비해서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는 그냥 이게 필요한 사람 혹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.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막 이런 게 필요 없어도 우리의 일상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가족과 친구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정말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그 역할을 완벽하게 스마트폰이 해내고 있죠.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별도의 카메라를 살 생각도 없고 카메라에 관심도 없는 분들이 그래도 오즈모 포켓3는 한번 다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.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카메라라고 하는데 저는 기존 교체 주기를 한 번 더 건너뛰고 이거를 구입해도 좋을 만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든 영상의 퀄리티를 한 단계가 뭐예요? 5단계는 훌쩍 뛰어넘을 만큼의 결과물을 얘가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훌륭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리뷰한 영상 링크도 함께 걸어둘 테니까 전체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캐논 V10 파워샷도 사용을 하고 있고 소니의 GV1 마크 2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카메라에 관심 없는 분들에게 이 오즈모 포켓3를 다시 소개하고 싶었나에 대해서만 간략히 요약할게요. 첫 번째로 근본 따질 필요 없이 편의성만 누리면 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애초에 그냥 편하게 안 흔들리게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진 카메라라서 카메라의 원리나 뭐 조작 방식, 파지법 같은 공식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이 막대기 같이 생긴 카메라를 들고 찍기만 하면 이렇게나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. 카메라 한 번 안 써봤는데 이 정도는 결과물로 나와야 누구나 쓸 수 있는 카메라라고 말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아요. 일단 물리 짐벌의 안정화가 기존 액션캠이나 스마트폰의 EIS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안정적이고요. 저조도에서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. 더군다나 이 사이즈에 진짜 딱 요 사이즈의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TV 예능에서 사용하는 거치캠이나 셀피캠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나은 이미지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, 마지막으로 촬영의 재미를 느끼면서 좀 더 진지하게 영상을 하고 싶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카메라로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아요. 촬영하다 보면 기존에는 자동으로만 놓고 찍다가 이제는 하나의 푸티지 안에서 노출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러면 ND 필터가 뭔지 알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이런 ND 필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노출과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해볼 수 있는 액세서리들까지 있습니다. 그러다가 또 좀 더 욕심이 생겨서 지금보다도 더 부드럽고 예뻐 보이는 인물 묘사, 얼굴 촬영을 해보고 싶다. 그러면 블랙리스트 필터에 관심이 생길 거예요. 이 블랙리스트 필터 DJI 정품도 콤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또 서드파티 제품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을 때 이 카메라로 경험해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. 또 오디오 역시도 핀 마이크의 필요성을 느낄 때쯤 해서 DJI 마이크 2를 구입해서 무선으로도 사용을 해볼 수 있고요. 올해 폰을 바꾸거나 혹은 태블릿을 바꾸려고 했던 분들, 저는 카메라를 한 번도 안 썼던 분이라면 이 제품이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1번으로 넣어봤습니다.
두 번째로 좀 의아할 수도 있는 제품인데요. 소니 인존 버즈입니다. 요즘 정말 흔하고 흔한 게 블루투스 무선 이어버즈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주변에 쓰는 사람도 보기 힘든, 근데 또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품절이라고 떠서 구하기는 힘든 이 이어폰을 꼽는다고? 하고 의아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만큼 이 이어버즈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. 오늘 연말 정산 아이템 선정 기준상 역시나 이 제품도 무선 이어버즈 중에서 최고다. 모두가 이걸 써야 된다. 절대 그런 제품 아니에요. 이거보다도 좋은 거 많죠. 그런데 게이밍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어버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로 게이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, 딜레이를 줄이는 거죠. 즉각적인 반응이 아주 중요한데 딜레이가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.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딜레이를 줄이지 못해서 그동안 게이밍 블루투스 이어버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딜레이의 가장 큰 이유는 태생적인 블루투스 연결의 한계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인존 버즈를 주목을 해야 돼요. 이 케이스 안에 USB-C 동글을 포함하고 있어요. 즉 인존 버즈는 블루투스 연결이 메인이 아니라 2.4GHz 동글을 통한 연결이 메인이고 그 이유 때문에 딜레이를 유선 제품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꼭 플스5나 PC용으로 생각할 게 아닌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스마트폰 게임도 그냥 일반 블루투스 이어버즈로 게임을 하다 보면 딜레이가 상당한 걸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아이폰이 USB-C로 통일되는 바람에 이제 아이폰 포함해서 안드로이드 게임 모두 그냥 지연 없이 이걸로 연결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리눅스 기반의 스팀덱에서도 너무 잘 됩니다. 즉 게임을 자주 하고 즐겨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사운드 딜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선 이어버즈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두 번째로 연속 재생 시간인데요. 게이밍 기기에서 연속 재생 시간은 또 이제 딜레이 줄이는 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죠. 한번 게임을 하려고 앉았는데 기존 무선 이어버즈처럼 막 4시간마다 충전을 해야 된다.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. 인존 버즈는 동글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12시간, 그리고 블루투스로 사용한다면 24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. 기존 이어버즈 사용시간 기준이 블루투스 기준인데 동글을 사용한다고 해도 훨씬 더 사용시간이 긴 거죠. 우리가 아무리 게임에 빠져도 12시간에 한 번은 정말 화장실 가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써보니까 이 정도면 정말 됐다 싶은 수준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물론 단점도 있어요. 블루투스 연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과 호환되는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아이폰하고 블루투스 코덱 호환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돼요. 물론 동글을 사용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불편한 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밍 환경에서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무선 헤드폰도 아니고 무선 이어버즈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용도에만 맞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번째로 넣었습니다. 짠짜잔짠짠짠짠 마지막 아이템. 이거는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한 불과 2달 전부터 열심히 쓰고 있어요. 이런 기기가 주는 재미를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참 좋았겠다 싶었던 생각이 들어서 하나 넣어봤습니다. UMPC인데요. 저도 사실 지금 뭐가 제일 좋다, 이게 훨씬 좋다, 뭐 이렇게 하나만 꼽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. 아직 이 UMPC라는 제품군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사용해본 게 아니라서.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UMPC 재미 붙인 김에 지금 한 번에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스팀만 깔아두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고 가끔 스팀덱도 썼다가 또 그래픽 설정도 바꿔가면서 써보고 그렇게 하는 중이니까 제품에 대한 리뷰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. 오늘은 그냥 이 UMPC라는 제품에 대해서만 보자면 처음에는 게임이라는 한정적인 용도의 기기가 너무나 제한적인 활용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 이유 때문에 다른 휴대기기를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더 할 필요가 있나?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. 그런데 정말 우연한 계기로 디아블로4를 한 번만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 게임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 집에서도 하고 싶어졌고 카페에서도 하고 싶고 또 이동하는 그 기차 안에서도 하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 UMPC 한번 써볼까 해서 이렇게 완전 빠져들게 됐습니다.
그러다 보니 요새 와서는 디아블로4 우보 고유템이 잘 안 나와서 약간 지루해하던 참인데 여기에 이어서 하데스도 하고 있고 또 요새 연말 할인 기간이라 그래서 스팀에서 게임 할인 엄청 하더라고요. 이것저것 다운받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어느덧 완전 저의 메인 게임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플스를 켜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아야네오 쿤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. 사실 랩탑 사이즈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휴대성이 좋고 또 그러면서도 화면 사이즈 크고 배터리 용량도 UMPC 중에서 큰 편이라 제가 반나절 이걸로 게임 실컷 하고 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. 그리고 또 앞서 두 번째로 소개한 인전 버즈를 연결해서 게임하면은 더 이상 여기에 추가로 뭔가를 더 따로 들고 다닐 것도 없고요. 그래서 이 UMPC 역시도 모두가 필요한 제품은 분명 아니에요. 그런데 저처럼 그냥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오히려 저는 UMPC를 들고 다니면서 목적 없이 왜 스마트폰으로 인스타 새로 고침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저것 그냥 막 보고 유튜브 새로 고침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었고 차라리 그 시간에 트리플 A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 더 의미 있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게임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왜 무작정 게임이 나쁘다,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뭔가 구입을 해야 되는 모바일 게임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내용을 갖고 있는 게임들은 영화를 보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그러면서 이걸로 간단히 세금 계산서 발행도 하고 윈도우 랩탑에서 하던 업무도 간간히 하고 이렇게 업무 처리도 하면서 제가 최근에 UMPC를 너무 잘 써서 그런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로 넣어봤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한 요거 2023년 베스트 3 막 이런 거 아닙니다. 잘 아는 사람은 그만큼 좋아하고 잘 쓰는데 또 필요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애초에 관심이 없어서 경험조차 안 하려는 분들에게 시도나 해볼까 하는 정도의 관심이라고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. 제가 내년에도 이런저런 제품들 좀 많이 써보고 또 저도 거부감 갖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유익한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내년에도 감사할게요. 잘 부탁드려요. Bye guys!